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의 도시 공주시 부여군 그리고 대한민국의 알프스 청양군 출신 박수현 의원입니다. 우리 박상우 장관께 우리 존경하는 장경태 의원님의 뒤를 이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네. 장관님, 정치 또 행정 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정책을 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 국민께서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박상우 우리 국토부 장관을 질책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두 가지 예를 들 텐데 이 국토부의 행정이 이게 과연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명태균 씨 관련 창원 국가산업단지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것을 오랫동안 취재한 기자가 오늘 아침에 방송에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진상을 조사한다고 하니 장관께서 이 문제의 언론이 취재한 이 얼개를 대충 알고 있어야 어느 지점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것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요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기자가 밝힌 내용은 이 모든 부지 선정의 과정에 민간인인 명태균 씨가 개입했고 그 보고서를 창원시가 만들어서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서 이것이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사실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 기자에게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창원시에서 이 모든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입니다. 창원시에서 시장님 부시장 있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서열 3, 4위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 국장이 직접 실무국장이 증언한 거니까 저는 일단 이 문제에 상당히 신뢰가 있다고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고 무려 1조 4천억 원의 직접 사업비, 국비가 들어가는 그런 대형 사업이고 대통령이 창원에 직접 내려가서 발표하신 그런 내용이므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볼까요? 2022년 9월에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에게 이 산업단지에 대한 공모 서류를 쭉 뿌리죠. 그리고 이것은 매년 이런 절차를 거치죠. 매년 하는 일은 아니고요. 새 정부 출범하면서 아마 정권 출범과 알겠습니다. 관련한 그런. 그러니까 2022년 9월에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는데 창원시가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국토부의 공문을 받고 2020년 9월에 바로 이 국가산업단지 유치 전에 뛰어듭니다. 이 기자의 설명은 뭐냐면 아무리 찾아봐도 그 전에 창원시가 이런 사업을 계획한 근거를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자체 계획서나 그런 어떤 공문 같은 것들이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것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알겠죠. 그런 어쨌든 국토부의 공문을 받고 창원시가 이 사업에 이제 뛰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9월인데 2022년 11월 9일에 창원시 부시장과 이 문제 증언한 실무국장이 민간인인 명태균 씨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찾아와서 그 당시 창원시의 입장은 뭐였냐면 공문서는 없지만 창원대학교 뒤에 있는 10만 평 규모의 부지에 그런 R&D 단지 중심으로 신청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문은 없었지만. 예.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부시장과 담당 국장이 민간인인 명태균 씨를 찾아와서 이 문제를 협의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 기자가 누차 물어요. 명태균 씨와 협의한 것이냐? 그래 협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만 평 규모로 R&D 단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해 22년 11월 초에 박완수 경남지사가 직원 조회에서 무슨 산업단지를 10만 평 규모로 하냐? 한 200만 평 규모는 돼야지.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완수 지사가 200만 평 지시한 후 며칠 있다가 창원시 공무원들이 다시 명태균 씨를 다시 찾아갑니다. 10만 평에서 200만 평으로 늘으니까 그걸 다시 협의하려고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10만 평 규모가 결과적으로 300만 평 규모로 늘리는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창원시의 의견은 뭐냐면 창원시 북면이 있는데 그게 한 200만 평 규모가 된다는 거예요. 북면에다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명태균 씨가 전혀 새로운 지역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어 있는 대산면 약 75만 평, 그러니까 300만 평 가까이 되는 것이죠. 자, 민간인이 이걸 갑자기 창원시에 제안을 해요. 늦차고. 그래서 창원시가 명태균 씨 이 제안을 받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2020년 11월 15일에 명태균 씨에게 이 보고서를 보고합니다. 창원시는 전달했다고 얘기하는데 전달과 보고의 차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로부터 정확히 8일이 지난 후에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국토부 실사단이 창원에 내려옵니다. 물론 명태균 씨가 그 현장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창원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공식 문서가 있을 텐데 이 명태균 씨가 8일 전에 이 보고서를 먼저 받았다는 결론에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실사단이 돌아간 후에 창원시가 이제 관계부처 협의를 해야 되니까 농림부를 가서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농림부는 뭐 협의할 것도 없이 100% 불가하다는 판정을 그 즉시 내리게 되죠.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손댈 수 없는 데가 대부분 있으니까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도 그렇게 됐겠죠. 자, 그런데 이 창원시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이라 안 될 텐데 명태균 씨라는 그 민간인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으면 기본적인 사실 파악도 하지 않고 대산면이라는 이 지역, 농림부는 보자마자 100% 거절하는 이 지역을 그냥 그렇게 넣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명태균 씨를 창원시가 도대체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는가, 또 명태균 씨 뒤에 어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국민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대산면이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3년 1월에 창원시가 부랴부랴 명태균 씨를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명태균 씨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대산면 대신에 북면과 붙어 있는 동읍이라고 하는 지역을 넣자 수정 제안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면과 지금 새로 제안된 동읍이라는 이 지역 부지 102만 평이 최종 부지로 확정이 되고 2023년 3월 15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창원에서 직접 가서 이 안을 발표를 하게 돼요. 근데 장관님 조사할 때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어떻게 국토부와 처음에 협의를 할 때 300만 평 규모가 됐는데 실사까지 했는데 갑자기 창원에서 민간인과 창원시가 만나서 이것을 3분의 2, 70% 날리고 100만 평 규모로 이 사업을 확정하는데 국토부가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국토부는 어떤 작용을 했길래 대통령께서 3분의 2 부지가 확 날라간 이것을 대통령에 가서 발표를 합니까? 의원님 죄송하지만 말씀 중에 잠깐만요.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오랫동안 취재한 기자가 나와서 이야기한 내용의 줄거리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장관과 제가 서로 지금 내용을 모르고 이 문제를 진위를 가지고 공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장관, 이 문제가 이런 줄거리니까 이 지점을 보면 국토부가 어떤 지점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참고로 해서 국토부의 조사에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이 조사 계획과 그다음에 조사의 결과들, 이런 진행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본 의원실에 좀 통보를 해도 좋습니다. 와서 그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 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업단지는 창원시만을 위한 산업단지 아니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국의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전국적으로 15개 산업단지가 선정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의원님께서 알겠는데 자꾸 창원에 가서 발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대통령께서 알겠어요. 창원에서 발표하신 게 아니고 서울에서 열린 비상연예 알겠습니다. 대책위에서 다른 산업단지 14개와 함께 완오브 댐으로 발표가 된 것이지 의원님 말씀 들으면 여기 계신 분이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마치 대통령님께서 이 산단을 위해서 창원까지 가셔서 발표도 하고 뭐 이렇게 뭔가 역할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바로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 취재 기자가 이야기한 그대로를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장관께서 그 부분에 뭐 사실관계 오해가 있고 불만이 있으시다면 뭐 장관의 말씀을 지금 국민들이 다 들으셨을 테니까 그렇게 제가 정정을 알겠습니다. 해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예, 예.